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애국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우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사진은 그 유명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말 국보 중의 국보죠. 국보 중의 국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생각하는, 마치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 부처님이 고뇌에 팍 빠져서 깊은 사색,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참선하는, 참선하는, 예, 그 모습을 7세기 때, 우리나라 7세기 신라 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으로 만든 금동 반가사유상 이렇게 앉아서 반가 사유 깊은 참선에 빠져 있다. 이제 이런 작품이고,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정말 보면 압도당합니다. 네. 그거 보고 압도 안 당한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외국인조차도 그 보는 순간 압도당합니다. 네. 이 화면 보시는 것으로 하면 오른쪽, 이 작품은 이제 일본에 있는 거죠. 일본에. 같은 유사한 시대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본에서도 역시 국보 중의 국보죠. 국보 중의 국보고 목조입니다. 여기서 목조 반가사유상. 네. 이 두 작품이 한꺼번에 이제 그 전시장에서 전시된 대단히 국제적인 뉴스가 됐었죠. 예, 일본에 있는 이 목조 반가사유상도 굉장히 품격 있고, 둘 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말로 훌륭한 작품이고 문화재고 예술품입니다. 제가 그 모니터를 보고 좀 글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이 글은 조갑재 선생님의 조갑재닷컴에도 실려 있고요.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을 조갑재 선생님이 좀 글을 써달라 해서 작년 10월 19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터지기 한 두 달 전, 그 의료 대란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수술 못 받아서 정말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있던, 그리고 윤석열이는 무슨 기자들한테 또 손가락질 하면서 병원 현장을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정말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그리고 지 혼자 또 어디 가가지고 가니까 그 병원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했겠지. 그 의사들 쫄아가지고 그때 막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또 윤석열 씨가 또 정말로 머리에 깡통밖에 안 든 사람이 또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아는 척을.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사람 아는 거는 밀턴 프리드만의 프리 투 추즈, 선택할 자유, 그거 하나밖에 모르거든. 자기 아버지가 사줬다는 책. 그 책을 절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꺼풀만 아는 거야, 꺼풀만. 예. 그 책을 읽고 그 사람 말대로 감명받았다면 저런 깡패가 저런 악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네. 그것도 다 거짓말이지. 근데 이때, 어느 매일경제신문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가 흘린 거예요.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리고 의사들 좀 설득하려고, 밀턴 프리드만을 또 들고 와가지고, 40년 전에 밀턴 프리드만이 미국의 메이오 병원이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거의 제일 큰 유명한 병원이죠. 우리로 하면은 서울 아산병원 이런 그 메이오 병원에서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했던 강연. 그때 이제 프리드만 교수가 미국의 의사들의 카르텔이 너무 강하고 너무 이 독점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의료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 의사들이 나쁜 놈이다.
이 카르텔을 깨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 그리고 그렇게 또 했더니 의사들의 소득이 또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의사들 저 때리잡고 한국의 의사들 카르텔 때리부시고 그러면 또 니네들 수입도 늘어나 의사 니네들한테 좋은 거야. 뭐 이런 걸 많이 알려라. 정말 무식한 왜 무식한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갑재 선생님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이 변호사님 이 밀턴 프리드만 가지고 뭐 이런 말 하는데 이 반박하는 글을 좀 써달라 해서 제가 당장 앉아서 한 30분도 안 걸려서 써서 조갑재 선생님께 보내드렸더니 조갑재닷컴에도 올렸고 뭐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조갑재닷컴 들어가면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조갑재 선생님 유튜브에서 제 이 글을 낭독 그냥 그대로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바로 또 올리셨죠. 조갑재 선생님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그야말로 정통을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어떤 이데올로그 사상가 이렇게 그런 위치죠. 정말로 대한민국 뭐 기자들의 거의 로망이죠. 그것은 뭐 진보 보수 기자 할 것 없이 책을 120권, 130권을 쓰셨어요. 본인이 취재한 걸로.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세가 81인데도 20대, 30대 현역 기자들 못지않게 열심히 취재하시고, 글 쓰시고, 유튜브 하시고, 방송에 넣으시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 또 만나서 또 좋은 말씀 또 하시고, 방송 나올 때 항상 앵커가 정말로 조갑재 대기자님 또는 뭐 전 월간조선 뭐 대표님 나오셨다 하면은 항상 그렇게 좀 부르지 마시고 그냥 현역 기자 조갑재 기자 나오셨다 이렇게 좀 해달라. 정말 대단하시죠. 나는 대표 이따오 거 싫다. 뭐 회장 이런 거 싫다. 대기자 대자도 빼라. 그냥 기자라 불러달라. 나는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다. 멋있죠. 조갑재 선생님 뭐 옛날부터도 모든 대통령을 다 취재하고 또 친분이 있으셨고 뭐 문화부 장관을 해라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다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나는 그냥 기자 일을 할란다. 나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적 팩트들을 알리는 기록하는 기자가 기록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멋진 정말 제가 많이 배우는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조갑재 선생님께서 좀 써달라 해서 제가 써드렸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또 경제학에 정말 거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짧은 그 에세이지만 한번 오늘 화요일 아침은 좀 차분하게 공부하는 그리고 윤석열 씨가 작년 10월 달에 또 이런 또 허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또 조갑재 선생님한테 그냥 박살이 났구나. 또 그런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중간중간에 제가 좀 해설을 붙이겠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밀턴 프리드만이 포기한 대통령. 작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에 썼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지만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더 위험하다. 윤석열이.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요지는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메이오 클리닉 강연을 참고하라고 말씀하셨다. 미국에 있는 메이오 종합병원에서 한 강연입니다. 1978년 프리드만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강연하기를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의사 면허를 폐지해서 그 의사들의 카르텔을 폐지해서
의사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의사 왕창 늘리자. 윤석열은 의사가 많아지더라도 이 밀턴 프리드만 강연을 봐라. 의사 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의사들을 설득하라. 이렇게 비서관들한테 이런 지침을 내렸다 이거예요. 이 매일경제신문의 이날 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빼겠습니다. 윤석열이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자유이고 가장 자주 언급한 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프리 투 추즈일 것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지만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더 위험하다. 프리드만 교수의 강연 요지는 당시 미국 의사협회가 너무 카르텔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독점력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자유시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것이 핵심이었다. 저 프리드만은 지금 윤석열이가 부리고 있는 국민의힘 이 정치꾼들 그리고 그 의용 관료들 그리고 언론 조중동 문화일보 이러한 철의 삼각 카르텔을 비판한 것이었다. 카르텔 독점력을 행사하려는 정치꾼들 집단. 지금 한국에서 이러한 철의 삼각 카르텔이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 지옥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미 46년 전에 경고했던 것이다. 서울 아산병원과 미국의 메이오 종합병원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 2009년 자료입니다. 두 병원의 규모는 비슷한데 아산병원의 1년 수익은 1조, 메이오 클리닉은 8조 정도이니 미국 의사 수입이 높기는 높다. 미국이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지불해야 될 의료비는 미국이 한국의 10배 이상이다. 10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라는 말인가? 윤석열 씨. 프리드만 강연의 핵심적 철학은 빼버리고 피상적인 숫자만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하기란 난망하다. 그래서 구술을 한 거죠. 윤석열은 천박한 지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부부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천박한 지적 허영심. 그래서 구술을 했을까? 내 나름대로 짐작해 본다. 프리드만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에게 너무나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제 지적 만족감이 들 정도로 윤석열이에게 제가 너 그래 지적인 허영심이 많으니 오늘 지적 만족감이 들 정도로 프리드만의 가르침을 한번 배워봐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프리드만은 정부 정책의 방법론으로 고도의 고등 수학과 응용 통계학을 사용했다. 프리드만이 쓴 실증 경제학의 방법론, 경제학의 방법론, 수학, 고도의 수학이다 이게.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에서 그는 경제학은 물리학만큼의 과학성을 가져야 된다. 물리학만큼. 그래서 지금 노벨 경제학상 타는 또 시카고 학파가 유명한 노벨상을 싹쓸이 하는 이유는 이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의 학풍은 수학 교수 이상의 통계학 교수 이상의 수학과 통계학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 경제학 박사과정을 이수를 하려면. 네. 서울 고등법원은 작년에 윤석열이의 의대 2,000명 정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고등 수학은 크년 매년 2,000명 뽑으면 곱하기 5년 하면 10,000명이 된다. 10,000명을 늘린다. 이런 산수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의 산수적 근거만 있다고 판결했다. 프리드만 교수에게 크게 혼날 제자이다. 프리드만 교수는 윤석열이에게 정부의 개입은 그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이런 무식한 개입은 알코올 중독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처음에는 좋은 듯 보이지만 처음에 막 국민들도 쏘가서 지지율 막 올라갔잖아요. 지지율이 막 국민들 80%가 찬성한다. 그때 윤석열이는 얼쿠나 이제 봐 내가 정치 천재잖아 했을 거야. 그 바보 같은 놈이. 한 달 만에 저 때문에 그냥 폭락했어요. 나중에는 결과가 너무 나쁘다. 그렇죠. 10,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돌아가셨고 지금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처음 마실 때는 기분 좋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다음날 두통과 숙취에 시달리는 것과 같다. 윤석열이 쥐가 감옥수 들어가고 이제 사형 무기징역이잖아요. 프리드만은 말한다. 정부의 주요 기능은 잘못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정부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보면 너무나 명백하죠. 프리드만의 기본 철학은 정부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시장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겁니다. 제가 일반되게 말씀드리지만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삼류 사류다 이거예요. 민간이 인류다 이거예요. 그런데 뭔 정부 사류짜리들이 인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매일같이 신속하게 발표하는 의대 정원과 관련된 수많은 걸 냈어요. 또 F학점 받아도 통과시켜 줄게. 무슨 돌파리 의사를 양산할게. 이제 이런 거죠. 프리드만이 살아와서 윤석열이를 직격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주된 기능은 잘못된 일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또 질책한다. 정부에게 사하라 사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겨봐라. 5년 만에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다 바닥이 날 것이다. 윤석열이한테 일을 맡겼더니 3년 만에 나라가 거덜이 났다. 윤석열은 국민들의 수술비, 치료비, 건강보험, 건보재정을 2조 이상을 그냥 탕진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돈을 빼먹었어요. 네네. 앞으로 또 20조 써버리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다. 작년에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나라가 거덜날 것이다. 그러니 프리드만 교수는 이런 정보를 그대로 놔두면은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정부는 날려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라고 그냥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러서 그런 어리석은 정부를 뽑으면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정말 이런 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수백 번.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허구한 바뀌죠.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부동산 정책 28번 눈만 뜨면 바뀌어요. 개판 다 만들어버리고. 이를 따라가려면 고도의 인내력과 기억력이 필요하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정부를 샤워실의 바보라고 했습니다. Fall in the shower room. 뜨거운 물 나오면 이렇게 돌리고 찬물 나오면 저렇게 돌리고 샤워실의 바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딱 문재인, 윤석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윤석열이는 전부 다지만 의료 2,000명 의료 대란. 이러다가 나라는 망한다. 프리드만 교수의 얘기. 나라는 망한다. 이거. 정말 46년 전에 대한민국을 딱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뇌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일반인하고 달라요. 이런 스카모니 시타르타가 이렇게 깊은 참선을 통해서 뇌를 완전히 열었는데 그 정도는 제가 가늠할 수 없죠. 그거는 정덕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정덕해본 수준이니까. 근데 프리드만 이런 천재 중에 천재는 이 뇌가 열려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런 경제학 분야에. 그러니까 미래가 확 보이는 거지. 윤석열 정부에게 철학의 빈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치다. 철학의 빈곤이라는 것은 Poverty of Philosophy, 칼 마르크스가 한 정말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마르크스가 말한 철학의 빈곤이라는 것은 그 1800년대 마르크스가 활동할 때 공산당 선언 1848년 공산당 선언을 그 전에는 이제 과학적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천재들이 없었고, 다만 어쨌든 자본주의가 도입돼서 공장에 이런 기계들이 그 어린이들까지 엄청난 착취와 이런 고통에 노동자로 착취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기계를 때려 부시자. 그 어리석은 뭐 그때는 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루동, 뭐 유명한 그 이 혁명가죠. 프루동도. 프루동은 이런 이제 칼 마르크스가 볼 때에는 이런 자본주의의 그런 착취적 운행 법칙, 이제 그것을 마르크스는 자본론으로 책으로 냈죠. 그런 그 과학적 이론이 없이 거의 무정부주의적인 혁명 투쟁이다. 그 프루동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과학적인 이런 자본주의 분석의 철학, 사상, 이론이 없다 해서 프루동을 비판한 개념이 철학의 빈곤입니다. 프루동시 당신은 철학의 빈곤에 이론이 없어 과학적인 철학의 빈곤. 프루동이 그 전에 썼던 유명한 책이 빈곤의 철학이거든요. 빈곤의 철학. 빈곤한 자, 가난한 자, 노동자들의 철학을 어떠해야 되느냐. 그 프루동의 약간 무정부주의적인 혁명가에 대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로 무장하고 투쟁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당신들은 철학의 빈곤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칼 마르크스도 이 뇌가 열린 사람이죠. 네. 그래서 윤석열이에게 철학의 빈곤을 말하는 것은 사치의성 쉽다. 그러나 오늘은 윤석열이에게 지적 허영심을 선사하기로 했으니 좀 더 계속해보자. 윤석열이는 2019년, 이거 재밌습니다. 2019년 문재인 때죠. 검찰총장 취임 때 이런 말을 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다. 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에 공감해? 이렇게 전문가야? 경제학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단한 경제 사상가인 줄 착각했다. 쏘갔죠, 그때. 미제스 교수는 위대한 하이에크 교수의 스승입니다. 하이에크는 밀턴 프리드만의 스승이죠. 예, 다 이제 시카고로 와서 시카고 학파를 만든, 미제스는 시카고 대학에는 없었지만, 네, 예, 두 분 다 오스트리아 학파죠. 본래 고향이 오스트리아.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제스가 이제 이렇게 말했죠. 정부의 간섭은 뭐 윤석열이 뭐 정부의 간섭은 연쇄적인 나쁜 파급 효과를 낳는다. 윤석열이 의대 2,000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쁜 파급 효과가 생겼습니까? 응급실 뺑뺑이 만 수천 명이 돌아가시고, 네, 네, 나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독재로 간다. 독재로. 사회주의로 간다. 독재로 간다. 하이에크의 지적은 더 섬뜩하다. 훌륭한 자생적인 질서, 자생적으로 있는 훌륭한 이 자유시장 경제, 또 한국의 그간의 수십 년간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이런 의료 시스템, 훌륭한 자생적 질서를 정부가 인위적 질서로 바꾸자.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문제거든요. 지는 사료면서 자생적 질서는 인류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자생적 질서를 정부가 인위적 질서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정치적 기도. 이게 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부나.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한심한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 다 한심하다. 이러한 정치적 소위 개혁이라는 기도는 결국 노예로 가는 이데올로기이며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 어떤 정치권도 다 똑같은 소리 하죠. 그러나 그러한 정치권 때문에 세상은 지옥으로 간다. 의료 천국 만들어줄게 했더니 의료 지옥이 됐잖아요. 이게 그 하이에크 교수가 쓴 정말로 위대한 역사적인 책, 노예로 가는 길, The Road to Serfdom에 있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노예로 가는 길은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이거다 이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 선거 구호로 내세웠던 윤석열이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 있다. 아담 스미드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이자 성경 이래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국부론의 저자로 유명하죠. 하지만 아담 스미드가 쓴, 어떻게 보면은 아담 스미드는 더 이 책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도덕 감정론입니다. 도덕 감정론. 예. Theory of Moral Sentiment. Moral Sentiment. 도덕 감정. 국부론은 이제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 자유시장 경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논증한 책이고, 국부론은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뭐, 천몇백 페이지 됩니다. 도덕 감정론은 뭐, 얇아요. 도덕 감정론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근본, 이걸 설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근본적인 그 공동체의 운영 원리다, 이거예요. 운영 원리다.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를 안 했네. 뭐, 그냥 합시다. 아담 스미드의 이 유언에 따라서 그의 묘비에는 국부론이 아니고 도덕 감정론의 저자가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뭐 저는 안 가봤는데 아담 스미드는 이 도덕 감정론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 원리가 뭐냐 이거 근본적 원리 이것은 약자에 대한 연민이다. 심퍼시 약자에 대한 연민 서민들에 대한 연민 말이야. 그게 있어야 정권이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국민들 서민들 깔아뭉개다가 저 꼬라지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력자 본인에 대한 윤석열이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담 스미드가 정말 권력자 너 자신 네가 네 자신을 비판하고 반성하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공정한 자기 관찰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impartial 자기를 관찰하는 스펙테이터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그 정권이 유지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 이거야. 이게 없으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사형 막 무기징역 때리는 거죠. 제도적으로 한다면 특별감찰관 청와대에서 내하고 내 마누라 김건희하고 뭐 최은순이 뭐 일가들 다 감시해라. 특별감찰관 그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있었잖아요. 그 특별감찰관이 우병우하고 막 충돌하고 그러면서 국정농단이 터졌잖아요. 문재인이 안 했잖아요. 5년 내내. 에? 문재인이 조국민정 수석이었죠. 안 했잖아. 윤석열이 당연히 안 해갖고 쩍꼬라지 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한다 하더만은 뭐 깜깜무소식이에요. 특별감찰관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빨리 추석 전에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이렇게 추천해서 나 이분 특별감찰 임명했다.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전부 다 특별감찰해라. 하셔야 됩니다. 추석 전에. 그거 하면 지지율이 확 오르실 거예요. 안 하면은 굉장히 또 아담 스미드의 예언이 들어맞을 겁니다. 윤석열은 부디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아담 스미드가 가르친 이런 연민과 이런 공정한 관찰자, 이 양심이죠, 양심 쉽게 말해서. 이거는 스카모니 시타르타가 금강경에서 가르친 내용은 탐심을 버려라 이거죠. 아상을 버려라, 아상. 나에 대한 어떤 상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욕심의 욕심, 집착, 권력, 돈, 명예, 어떤 이런 거에 집착, 이걸 버려라 이거. 나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버려라. 이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윤석열이죠. 그러면 죽는다 이거. 지가 죽는다. 자기 객관화를 좀 하자 이거. 자기 객관화를 네 스스로 좀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이거야. 김건희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든 이병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스스로가 지금 이 오늘 기회에 내 스스로를 한 번씩 돌아보자. 구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하늘이 내린 소명, 어떤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게 막스 베버가 쓴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 유명한 책이죠. 소명으로서의 정치. 폴리틱 아르스 베루프. 베루프라는 건 뭐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렇게 또 뭐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뭐 대다수인데, 직업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직업도 직업이지만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냐?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거기에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여기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예요. 막스 베버가.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이야, 종교인과 마찬가지다.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전달하고 그 소명을 실천하는 게 정치인이라는 그 직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 베루프, 이거는 이제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 어떤 이런 의미죠. 예, 예. 그래서 폴리틱, 정치, 아르스 베루프,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거 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예. 근데 뭐 윤석열이가 이 생각 할 수 있는 인간 같으면 저 꼬라지가 안 났겠지. 저도 허망한 소리를 한 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 객관을 해봐라. 그렇다면 불현듯 지금 깜빵이 있을 때도 또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재미있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정말로 진리, 이 우리 대한민국을 뭐 전 세계에 마찬가지지만 운영하는 구성 원리, 근본 원리가 이 위대한 사상가들, 뇌가 열린 정말 천재들. 그 대표적인 또 이제 철학자가 이 시타르타죠. 시타르타. 뭐 저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실제로 살았다는 예수님도, 또 그런 위대한 공자님도, 맹자님도 다 이렇게 어떤 뇌가 열린,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어떤 그런 뜻을 받은, 그래서 천재라 하잖아. 천재. 하늘로부터 제주를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의 대리인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뭐 아무리 해도 노력을 뭐 죽으라고 해도 그거는 볼 수 없는 진리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화요일 아침에 한번 좋은 이 철학 공부, 사상 공부, 경제학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 즐거운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후원도 널리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